실제로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네. 별 말씀. 네.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뭐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사실상 어디 뭐 취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혼자서 막 그 차 안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뭐 이름은 김승우이고요. 교회 이제 의정부에서 함께 걷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레클린이라는 청소업체 운영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네. 네,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 이고요. 이름은 감리교 소속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교회이고 제가 2014년 12월 28일에 서울 상계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 설립된 교회이고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횟수로 따지면 10년 차 되는 교회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차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라고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동역이라기보다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두 교회가 동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에서 좀 새로운 모델로 소개될 만한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이제 풀타임 목회자는 아니고요. 일하는 목회자이고 또 움직이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길상규 목사님도 일하는 목회자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또 일하는 목회를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은 다 계셔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레클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청소업체예요. 청소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뭐 이사 가게 되면 그 이사 갈 집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입주 청소. 예전에는 제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입주 청소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저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이사 가기 전에 혹은 뭐 새 아파트 당첨돼서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하잖아요. 근데 청소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 대부분 업체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그런 청소를 대행해주는 이제 업체이죠. 이름 정하실 때 고민이 좀 있었을까요? 고민은 전혀 없었어요. 고민은 전혀 없었고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뭐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업체를 시작하게 된 거는 본래 청소 일을 좀 했었어요. 병원에서 전기 청소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 개념으로 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상계동에 있을 때 그 교회 환경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움도 몇 번 겪고 그래서 교회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재정 상황이나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좀 사업을 좀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뭐 신학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사실상 어디 뭐 취업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즘에 뭐 입주 청소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수요도 많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청소를 제가 또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름을 정할 때는 사실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 그냥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이래예요. 그래서 이래하고 클린을 붙여서 이래클린이라 했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걸 또 준비해 주신 어떤 이런 일일 수도 있겠다. 또 이걸 통해서 그렇게 꿈꾸던 교회 이전을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래클린 이름을 짓게 되었죠. 만약에 취업 형태로 일을 한다면 뭐 다른 이제 직종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또 하면 잘할 것 같은 자신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일이 또 청소 일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업체를 운영해서 또 청소를 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되게 만족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죠. 일단 입주 청소 일은 힘들 거라고 예상은 사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요. 우리가 이제 큰맘 먹고 집안 대청소 한번 하면 다음날 온몸이 다 쑤시는 막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거의 매일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 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힘들었고요. 여전히 뭐 몸은 적응한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저녁 때 되면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또 힘들고 현장에 일할 때는 모르는데 일 끝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입주 청소 일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런 이제 일하는 목회로서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은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이제 6, 7년 하는 동안 이제 적응도 됐고, 그 저 나름대로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목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소일 하면서 난감한 상황들은 많죠.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게 제가 실수를 해서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난감한 상황을 겪기도 해요.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어느 분이, 고객분이 정말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셔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시고, 오래된 이제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저한테 딱 맡기셨는데, 그래서 그런 그 내 집 장만에 대한 꿈을 이루신 분이니까 얼마나 그 집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청소를 갔는데 그때 같이 청소하는 친구, 이제 몽골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 집안 어디선가 이렇게 담배를 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경험이 좀 부족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어서인지 담배를 피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객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시켜드리고, 이제 이렇게 담배를 폈으니까 집안에 담배 냄새가 뵐 수 있으니 제가 이거는 탈취 서비스를 따로 해드리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꼼꼼하게 봐드리겠다. 그래서 청소를 정말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말 해드리고, 근데 제가 그 담배를 핀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기는, 일단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고객분이 많이 화가 나신 상황이니까 우선 청소를 마무리하자. 그래서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한 2-3시간 더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 검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초긴장 상태로 검수를 봤는데 이렇게 막 어디 꼬투리 잡힐 게 없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는 잘 하셨네요. 마음에 들게 하셨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담배 핀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심리적 보상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담배 냄새가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탈취 서비스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청소도 해드렸고, 글쎄 지금으로선 담배 냄새 전혀 남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서 그거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은 이제 죄송하다 인사를 하고, 같이 이제 일했던 친구들이 같이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담배 핀 친구는 한국말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못했더니 거기에 또 화가 나셔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돈을 안 주시고, 이제 근데 설마 안 주겠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 나왔는데, 계속 있다가는 그분 화만 더 돋굴 것 같아서 일단 나왔는데, 그날 그 담배를 핀 친구가 본인도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하철역까지 그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울지 말라고, 사람이 누구나 한번 실수가 있는 건데 다음부터 절대 이런 실수 안 하면 돼. 그리고 위로를 했는데, 그리고 내릴 때 이제 그날 일당 1비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돈도 지금 못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받겠다. 아니다. 넌 약속대로 일을 했으니까 나도 약속대로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줬죠. 그랬더니 되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사장님 죄송해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면 된다. 이게 좋은 어떤 배움의 기회였을 것이다. 근데 그날 그 일 있고 나서 그 친구의 문자를 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도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혼자서 막 그 차 안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그분한테는 돈을 결국은 못 받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뭐 안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안 주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뭐 경찰서에 신고도 해봐라, 뭐 내용 증명을 보내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네,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너무 난감했죠.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그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청소 일을 횟수로 6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좀 다른 언론에서 소개도 되고 또 입소문도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청소업체 이 사장님이 목사님이다. 이런 걸 또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그 주문을 할 때 목사님이라고 호칭이 하면 아, 이분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구나. 보통 이제 그렇게 제가 딱 짐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영락교회 이제 은퇴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아마 85, 6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방송에 나왔던 거 보시고 그 어떻게 전화번호를 찾았는지 전화를 주셔서 그 좀 말벗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말벗이 되어서 한 몇 년간 그렇게 말벗으로 지냈는데 올해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 이제 그 뭐 공사를 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물이 새는 게 생겨서 바닥 공사를 하게 되었고 바닥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공사를 하려면 짐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 짐들을 막 베란다로 복도로 다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 일하면서 이렇게 또 노동이 더 들어갔으니까 비용을 더 받았나 봐요.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사비 외에 이렇게 옮기는 비용을 이렇게 줬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짐을 옮겨주는데 비용을 또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 노인네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권사님 그냥 놔두시고 제가 청소할 때 가서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랬죠. 근데 저는 노인분 혼자 산 곳이어서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은 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남자 한 명을 더 데리고 가긴 했지만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큰 농도 있고 버릴 것들 이런 것들 또 쓸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청소 시간을 원래 한 3시간이면 끝날 청소 시간을 9시간 넘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 옮겨드리고 자리 잡아드리고 그리고 버릴 거지 버리니까 또 그게 없으면 또 생활이 안 되시니까 또 새로운 뭐 사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중고센터 이런 데 가서 장롱도 봐드리고 구매하는 데까지 가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근데 힘들긴 했지만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그 어르신이 권사님이 저한테 친구가 된 거, 그분이 제 친구가 되어준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그분도 그렇게 또 고마워하셨고 그래서 그런 일은 저로서 너무 보람된 일이죠. 네. 처음에는 이 청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동기가 교회 이전 비용 마련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목적을 이루면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하는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떤 뜻한 바가 이렇게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에 대한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 애환도
좀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지출되는 사례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현재로서는 뭐 자비량 목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회 재정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근데 너무 고되게 일하는 것만 아니라면 좀 균형감 있게 그걸 잘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사업체를 계속 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저는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혹시 일하는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힘들겠지만 또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모든 일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어느 분께서는 그런 이제 아카데미, 목회자들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그런 아카데미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야에 혹시 청소 파트도 같이 그 과목에 좀 넣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비전은 좀 가지게 되었어요. 교회는 정말 제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 없이는 내 삶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는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곳인데요.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1월에 제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지금 이렇게 실험 중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함께 걷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한국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또 그분도 또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누군가를 또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좀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 비전,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소박한 꿈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일단은 제가 저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함께 걷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고 그리고 우리 또 함께 동행하시는 또 움직이는 교회 길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두 사람 다 각자 개인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